1966년 2월 10일 대한민국 군산시 옥구읍에서 태어난 이경실은 30년이 넘는 경력을 자랑하는 한국 연예계의 거장 중 한 명으로 사랑받는 코미디언에서 재능 있는 TV 배우 겸 MC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밝은 미소와 재치 넘치는 모습 뒤에는 깊은 슬픔이 감돌았고, 최근 남편 최명호 씨와의 드문 인연을 통해 사람들은 그녀가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마음의 상처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04년 셋째 아들을 출산 직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와 첫 남편 손광기는 이 사건을 결코 세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출산 중 합병증으로 아이가 세상을 떠나자 그녀의 마음속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가까운 친구에게 아이의 사망 소식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에 며칠 동안 병원에서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울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대중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비밀로 해야 했던 이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압박감 때문에 그녀는 종종 TV쇼에서 밝은 모습 뒤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우울증에 빠지곤 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인 최명호 씨는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감동적인 인터뷰에서 이 고통이 이경실을 진정한 그녀로 만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강하지만 연약한 여성으로 눈물을 감추기 위해 항상 미소를 지으려 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이경실에게 가장 큰 슬픔은 개인적인 상실뿐 아니라 몇 달 동안 기다려온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후회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어머니로서 실패했다고 털어놓았고, 그 감정은 수년간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손보승과 손수아 두 자녀를 두었지만 셋째 아이를 잃은 고통은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서울 자택 근처 작은 사찰에 가서 향을 피우고 아이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는 가족에게는 비밀로 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최명호는 그녀가 아기를 위해 준비해둔 작은 아기용 셔츠를 안고 거실에 혼자 앉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소리 없이 울고 있는 밤들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통은 그녀의 심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2003년 파경으로 치닫기 전부터 이미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던 손광기와의 첫 번째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록 공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상실은 그녀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고, 그녀는 마지막 날까지 이 슬픔을 간직했습니다. 이경실의 비극적인 최후는 2025년 1월 추운 저녁 서울 근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악천후로 그녀의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그녀는 중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심각한 머리와 가슴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그녀를 사랑했던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사고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소셜미디어에는 애도의 글이 넘쳐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세대의 기쁨을 안겨준 아티스트를 잃은 슬픔을 표했습니다. 패밀리가 떴다에서 함께 작업했던 사람들부터 파도 출연진까지 그녀의 많은 동료들은 그녀의 유머와 친절에 대한 추억을 공유하며 가장 힘든 날에도 그녀가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의 원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들은 특히 원더풀 마마의 강인한 어머니부터 응답하라, 1994의 유머러스한 카메오까지 그녀가 감정적으로 연기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개인적인 상실일 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진정성과 재능으로 항상 자신의 흔적을 남기며 베테랑 코미디언이자 MC 중 한 명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경실 씨의 별세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는데, 특히 그녀가 침묵 속에서 견뎌낸 슬픔을 알게 된 이들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최명호 씨는 추모식에서 그녀가 항상 자신의 고통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 했다고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녀가 마음이 아플 때에도 사람들을 웃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자주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과 같은 드라마를 통해 그녀를 사랑했던 오랜 팬들은 그녀가 겪었던 고난을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한 시청자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그녀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볼꽃이었다며 그녀의 죽음은 마치 가까운 친구를 잃은 것 같은 슬픔을 안겨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실 씨의 비극적인 죽음은 화려한 경력의 종말일 뿐만 아니라 특히 대중 앞에서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왔던 사람들에게 삶의 연약함을 일깨워주는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이경실 씨의 삶은 주목할 만한 업적과 함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시련을 안겨준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코미디언으로 연예계에 입문한 그녀는 타고난 코미디 스타일과 날카로운 즉흥 연기로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1999년 점프와 같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재치 넘치는 재치로 무대를 장악하는 능력을 뽐내며 친숙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SBS 인기 리얼리티 프로그램 패밀리가 떴다에 출연하며 그녀의 커리어는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발랄한 성격과 재치 넘치는 유머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다소 강압적인 진행 스타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일부 시청자들은 너무 과하다는 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2014년 한 온라인 댓글에서는 패밀리가 떴다에 횡포하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프로그램의 영혼이며 항상 분위기를 띄우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동료에게 부정적인 댓글을 읽고 오해받았다는 생각에 울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경실은 코미디언과 MC로서의 역할 외에도 TV 출연을 통해 재능을 입증했습니다. 그녀는 2015년 이브의 사랑, 2018년 파도, 2013년 원더풀 마마, 2012년 각시탈, 2011년 로맨스 타운, 2011년 최고의 사랑 등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유머러스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어머니를 연기한 원더풀 마마에서의 역할은 코미디와 깊은 감정을 결합하는 능력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할이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맨스 타운에서 그녀의 캐릭터는 일부 시청자에게 짜증나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1차원적인 코미디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역할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수시간 동안 연습했고 장면을 준비하기 위해 종종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한 번은 이브의 사랑을 촬영하는 동안 감정적인 장면이 끝난 후 현장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는 캐릭터 때문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실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녀의 연기에 대한 헌신을 증명합니다. 이경실은 항상 자신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한 성취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코미디와 드라마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연기하는 다재다능한 배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연기 수업을 듣고 무대 감독들과 함께 작업하며 50대에도 연기를 연마했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강인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신의 TV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녀가 계속 연기하는데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자신과 같은 상실을 겪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고 싶어 소외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등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업적 중 하나는 두 자녀 손보승과 손수아를 재능 있는 젊은이로 키운 것입니다. 배우 지망생인 손보승은 어머니가 자신의 연기 활동뿐 아니라 삶의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에서 가장 큰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업적은 큰 상은 아니지만 이경실 씨의 따뜻한 마음과 인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경실은 사랑과 결혼 생활에서 기쁨과 깊은 슬픔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1992년 손광기와의 첫 결혼은 굴곡진 시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함께 일하며 만났고 손보승과 손수아라는 두 아이를 낳으며 빠르게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바쁜 직장 생활과 성격 차이로 인한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결혼 생활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셋째 아이를 잃은 것은 결정적인 충격이었고 두 사람 모두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경실은 슬픔에 잠겨 마음이 약해졌고 손광기는 위로하려 애썼지만 점점 커져가는 감정적 거리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03년 이혼했습니다. 이경실은 나중에 이 이혼이 고통스러웠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의 슬픔은 단순히 이별 그 자체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좌절감에서 비롯됩니다. 2007년 최명호 씨와의 재혼은 이경실에게 새로운 행복을 찾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방송 프로듀서였던 최명호 씨는 이경실의 직업을 이해하고 아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경실과 함께 행사에 자주 등장했고 두 사람은 항상 서로를 지지하는 화목한 부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결혼 생활에서 아이를 잃은 아픔은 여전히 두 사람의 관계에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아이를 원했던 최명호 씨에게 온전한 가정을 꾸려주지 못해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경실은 최명호 씨에게 상실의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워 다시 임신하는 것이 두렵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명호 씨는 항상 이경실 곁을 지키며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함께 상담을 받았고 그들의 사랑은 노년의 소중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비록 파경은 아니었지만 결혼 생활의 슬픔은 여전히 이경실에게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부족함을 항상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경실 씨가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은 바로 그녀가 조용히 싸워온 우울증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셋째 아이를 잃은 후